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김성덕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척추골절입니다. 네, 우리가 척추골절의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겨울철에 빙판이 지고 나면 넘어져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척추골절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워낙 약한 경우에 뭐 가볍게 물건을 들었는데 뭐 아이를 안았는데 이런 경우들에 허리 통증을 느껴서 오는 경우들에는 분명히 척추골절에 대한 유무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골절에 대해서 간략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척추골절이란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지, 검사는 어떤 걸 하는지,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적으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간략적으로만 살피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병원에서 각각 환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나 골단판, 관절면에 있어서 연속성이 깨져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연속성이 깨져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따라서 팔이나 이런 데가 골절되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통 이렇게 어긋나는 형태들이 보이게 되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어긋나는 형태보다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와 아래에 힘을 받으면서 뼈가 찌그러지는 형태, 찌그러짐의 정도가 심하냐 덜 심하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정도가 보이면 우리가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정도로 뼈가 많이 찌그러져서 깨지게 되면 방출성 골절,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되는데 앞, 중간, 뒤, 앞만 깨졌느냐, 중간도 깨졌느냐, 뒤에도 깨졌느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앞, 중간, 뒤가 다 깨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척추의 골절은 그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아셔야 될 부분은, 척추 골절은 부러지면 뼈가 확 어긋난 형태가 아니라 대개는 가라앉는다. 그래서 뼈가 찌그러진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뼈가 골절이 되면 허리가 굽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은 당연히 골절된 부위가 아플 수가 있고요. 골절 부위의 통증. 또한 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돌아 누우려고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뼈에 힘이 막 가해지겠죠, 스트레스가. 이런 경우에 통증이 아주 심해서 뭐 앉았다 일어나려고 할 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누우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아주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압통이라고 하는 거는 골절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쾅쾅 쳤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을 압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골절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척추뼈가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있는데, 이렇게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보이게 되면 일단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골절입니다. 다만 이것이 요번에 넘어지면서, 요번에 다치면서 부러진 건지, 과거에 내가 다쳤었던 건지는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 이 색깔, 신호 강도라고 하는데 하얀지 검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골절된 거다, 옛날 골절이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엑스레이가 기본이고, MRI는 이번 골절인지 과거의 골절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 또한 MRI는 이렇게 이게 신경인데 골절편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주 큰 틀로 보면, 허리가 우리가 어쨌든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역할을 못 해주겠느냐, 심하게 골절이 되었느냐 라는 거 하나랑, 신경이 손상돼서 뭐 다리가 마비됐느냐, 대소변 장애가 생겼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누워 있어도 좋다, 보조기만 차도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는 표가 이런 시스템인데요.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부서졌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허리를 앞, 중간, 뒤라고 한 것처럼 뒷부분이 망가졌느냐 깨끗하냐,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마비가 생겼느냐 문제가 생겼느냐, 이걸 가지고 각각의 점수들을 더합니다. 해당 점수들을. 그래서 이 해당 점수들을 더해서 얘가 사전보다 낮으면 수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전보다 높으면 수술하는 게 이로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4점에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술자랑 환자랑 상태를 보면서 판단해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판단, 수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 판단에 대한 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이는 거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압박골절이 당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이것이 스스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뼈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뼈가 안에서 차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뼈에서 진이 나와서 붓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뼈를 인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허리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들을 할 수 있고, 이 시술은 척추에 하는 시술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이 되는 형태의 시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수술인데요.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가 구조적으로 크게 망가졌느냐 아니면 신경이 다쳤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겨서 이거는 수술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넣었다가 뼈가 괜찮겠다, 다 붙었다 싶으면 빼주기도 하고요. 나이가 있고 뼈가 너무 골절리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나사못을 넣고 주변에 인공 뼈들을 같이 보강을 해주고 그냥 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이게 아주 큰 사고가 혹시라도 또 나게 되면 아무래도 철심들이 박혀 있으니까 척추뼈가 더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척추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린 거는 척추 골절에 있어서 아주 큰 틀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의 상태, 골절의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치료들을 이어간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